국가 지정 통계를 작성하는 감정원의 경우 표본수를 급격하게 조정하는 것은 과거 지수와의 연속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통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단기적으로 감정원 통계를 발표할 때 참고용으로 주석을 달아서 KB 주택가격 동향지수를 병개해 주는 방법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연히 비교 대상으로 적합하지도 않은 중위가격이나 실거래 가격지수 같은 것과 비교되어 정부 통계에 대한 불신 문제도 어느 정도. 저도 부동산 통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각종 부동산 시장 완화 정책에 더해서 시중에 엄청나게 풀린 유동성, 제로 금리에 가까운 초저금리 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원인이 어떻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국민의 불만과 비판이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통계에 대한 불신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저도 각종 부동산 통계를 검토해 봤습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통계는 한국감정원이 매월 그리고 일부 표본을 대상으로 매주 작성하는 주택가격 동향지수입니다. 이것은 주택법 제88조 및 89조 주택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것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감정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감정원은 전국 261개 시군구의 거래 가능한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표본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와 자료 분석을 통해 조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 1월 현재 표본 규모는 28,360호이고 그중 아파트는 17,190호입니다. 화면 봐주시죠. 예, 과거에는 국민은행 통계를 사용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표본 및 통계 개편 방안 연구 결과에 따라서 민간기업이 통계 인용은 문제가 있다고 하여 2013년 1월부터 감정원 통계를 사용토록 했고 아울러 표본을 전면 개편하고 지수 작성 방법도 변경해서 지금까지 계속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여타 통계와 감정원 통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감정원 통계상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14%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경실련에서 인용 발표한 KB국민은행 중위가격 기준 상승률 52%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라는 비판이 컸습니다. KB 중위가격은 조사 대상 아파트 가격을 일렬로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아파트 가격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신규 재건축 아파트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그 상승폭이 크게 뛰는 것은 당연하고 또한 가운데 가격을 대표하는 수치를 전체의 흐름을 보는 가격 지수인 감정원 통계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맞습니까? 네. 다음 감정원에서 작성하는 또 다른 통계인 공동주택 실거래 가격 지수를 외면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 지수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45.5% 상승했습니다. 감정원이 주택가격 동향지수 14%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실거래 가격 지수는 실제 거래된 아파트의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것으로 아파트는 통상 신축이나 재건축이 선호되고 거래도 많기 때문에 실거래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곳을 중심으로 한 통계는 결국 가격 상승폭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수치를 가지고 전체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는 것은 현실을 오도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실거래 가격 지수로 비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예, 끝으로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지수가 있습니다. 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지수와 가장 유사한 방법으로 작성된 통계라 할 수 있습니다. 네네. KB 주택가격 동향지수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25% 상승했습니다. 여타 통계에 비하면 차이가 작긴 하지만 감정원 통계보다 11%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두 지수를 비교해 봤습니다. 감정원은 기하평균인 재본수 지수 방식을, KB는 산술평균인 칼리지수 방식을 사용하는데 전문가들은 여기에서 3 내지 5%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IMF와 OECD는 산술 평균으로 하면 상향 편의가 나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하 평균을 권고합니다. 네,
재본수 지수라고 하는 기하 평균이 국제 권고 방식입니다. 네. 다음 감정원은 전문 조사원이 직접 조사하는 반면에 KB 통계는 공인 중개사들이 입력합니다. 네. 끝으로 KB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부동산 담보가치 산정 등 영업 목적상 실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신규나 재건축 단지를 보다 신속하게 반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 두 개 통계를 직접 비교하기 어렵고 어떤 통계가 시장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입증도 곤란합니다. 참고로 2012년부터 감정원과 KB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흐름을 저도 비교해 봤습니다. 양 지표의 흐름을 보면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2012년 이후 감정원과 KB 지수 흐름은 일정한 차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매매 가격 지수를 의도적으로 낮춘다는 문제 제기가 있지만 지수의 흐름은 역대 정부에서도 일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 들어 KB 지수의 흐름이 급격한 상승세를 그리고 있으나 이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지수 기하 평균의 증가폭이 산술 평균보다 낮을 수밖에 없는 점, 표본 반영의 유연성 등 차이로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이 체감하는 시장은 감정원 통계보다 높다고 보기 때문에 통계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것일 텐데요. 아무래도 신규나 재건축 아파트 거래가 활발하고 언론에서도 이런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변화를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점도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양 기관의 가격 지수 차이가 크게 나오는 것은 상호 간에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원이나 KB 모두 이러한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감정원 통계가 국민이 체감하는 시장과 괴리가 다소 있어 보이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지정 통계를 작성하는 감정원의 경우 표본수를 급격하게 조정하는 것은 과거 지수와의 연속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통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단기적으로 감정원 통계를 발표할 때 참고용으로 주석을 달아서 KB 주택가격 동향지수를 병개해 주는 방법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연히 비교 대상으로 적합하지도 않은 중위 가격이나 실거래 가격 지수 같은 것과 비교되어 정부 발표 통계에 대한 불신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되고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손상받는 일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장관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나요? 네, 그 정기적인 통계 품질 관리 외에도 그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저희들이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표본을 내년에는 올해보다 약 45% 증가된 13,750호로 표본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